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아파트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 아파트마다 공사 중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주택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안피해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감독 의무 위반과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은 지 40년이 된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복원합니다. 내년 말까지 9억 8천만 원을 들여 복원이 이뤄지면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문제를 꼽으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민간 아파트마다 공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와 하청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주택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10년 임대로 120세대를 공급하며 입주는 내년 9월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3층 정도 짓담한 건물만 있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질비합니다. 건설사는 확실하게 그런 건설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때려 넣어버리니까 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익산의 또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 역시 시행사가 작업난을 겪으며 10층까지만 건물이 지어진 채 지난 9월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당초 27층 건물에 126세대를 지어 올해 입주가 완료됐어야 했던 상황이어서 1억 원 넘게 임대 보증금을 낸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사의 자금력이나 커버를 못 해가지고 그게 스탑이 돼버린 거지. 입주 예정자들은 완전히 이게 붕떠거려요. 입주가 완료된 294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업체 측에서 보증보험료 75%를 낼 수 없게 되면서 임차인인 입주자들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상황이라자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도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공사와 건설 중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익산시 정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정 만족도가 떨어진 게 지금의 주택 문제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쳤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면서 건설이 멈춰버리거나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익산 민간 아파트들. 내 집 마련과 안락한 주거 공간을 원했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앙은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원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내에서는 무주가 진도 2의 진동이, 나머지 지역은 진도 1의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또 기상청은 오전 5시 7분을 기해 경고음을 동반한 재난안전 문자를 일괄 발송했습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늘 지진으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유감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2,500여 개 기업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대표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산 원상 회복을 촉구한 전북인과 국민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진심을 보여주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도내 민주당 의원들 명의와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정권을 초월한 국책 사업이고 민간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장전마을의 환경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주민 146명은 민사조정에 합의했고 27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소송 3년여 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비료 생산 공장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3차례의 민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146명은 민사조정에 합의했고 27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와 전라북도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주민들을 가까이 해주고 위로하고 마을을 위해서 좀 익산시가 전라북도가 좀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번 판결로 주민들은 개인 청구 금액의 30%를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정신적, 건강적 피해가 인정된 만큼 지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익산시하고 전라북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관계 공무원,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법했기 때문에 이번에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는 이번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아직 말씀드립니다. 3년여 만에 승소 판결이 난 장전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번 판결에 대한 시와 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도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기업 3개사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며 투자 시기와 해당 기업의 이사회 의결 등을 고려해 협약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L사는 5,800억 원을, H사와 M사는 각각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투자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들어 1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1년 반 동안 82개 기업과 10조 59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협약은 2차 전지 산업 집적화가 이뤄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됐습니다. 도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등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게 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특화 전략이 오는 2025년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두 항구의 원포트 전략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항의 자파보드 2개 선석이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되는 만큼 그 이전에 군산항과 연계된 특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군산 귀속은 당연한 것으로 군산항 수신 부족을 보완하는 새만금 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231억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1,253명이 받게 됩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내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9억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중위소득 50% 이하 13,600여 가구에 전자바우처 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지은 지 40여 년이 된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복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말까지 9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인데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뱃길 관광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만큼 역사문화공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동백대교 인근의 군산항 여객터미널. 2층짜리 여객터미널 건물 벽면은 벗겨지고 내부는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984년 문을 연 이후 내륙과 섬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뱃길 관광의 역사적 상징을 담은 곳입니다. 하지만 외항의 여객터미널이 새로 생기면서 2005년 뱃길이 멈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빈 건물로 방치된 이곳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5년 전 내항 15만 제곱미터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옛 여객터미널은 역사 문화공간의 거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내년 말까지 9억 8천만 원을 들여 내진 등 구조보강과 외형복원, 전시물 등 설계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보강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구조보강 및 외형 복원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문화재청과 설계 승인을 협의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수청 소유의 건물을 군산시가 이전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이처럼 복원에 중점을 둔 이유는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까지 시대별 항만의 역사를 관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 구 군산 여객터미널 보수를 통해 근대 건축 자산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향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원에 나선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솜리예술마을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솜리예술마을 갓생살기 프로젝트 공모 단성작인 헤리티지와 리스테를 중심으로 인화동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체험공방 헤리티지와 OTT 서비스 등을 갖춘 공유 공간 리스테이는 금속 전통공예와 공간 대여 등으로 인화동의 젊은 세대를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시는 오늘 궁웨딩홀에서 서울관광재단 등 관광업계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쉼과 휴식을 주제로 한 아가페 정원, 백제역사 관광지 등 프로그램과 야간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유공자 9명에게 포창장을 수여하고 전라북도 이벤트협회는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9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 7개월 동안 학습 질문방 이용은 1,800여 건에 달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최근 건설기계 20여 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폭설이 내릴 경우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대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와 자재, 인력 등 지원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겨울 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장비 확보 문제로 적기에 투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 교육과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직업교육 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직업교육센터는 총 263억 원이 투입돼 전주공업고등학교에 4층 규모로 마련됩니다.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인재채용관, 산학협력관, 신기술교육관이 들어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11주 만에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라 11주째 상승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4대 보험 등을 미납한 도내 건설업체 3곳을 고발했습니다. 전북건설노조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경기 위축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퇴직공제금을 고의로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은 적극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은파 호수공원의 악취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은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수지 바닥의 준설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은파 호수공원은 지난 여름 녹조와 수초 부패, 배수로를 따라 생활 폐수가 흘러들면서 심한 악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안전농산물 기술 보급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종합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민 부담 비용 4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에 빠지다 영상 공모전에 일반 영상과 쇼폰 부문의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영상 공모전을 펼쳐 군산 새만금 3기를 열다와 내가 먼저 새만금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 영상과 쇼폰 부문 등 모두 21건이 출품됐습니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만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통해 여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육시설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이 요가와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을 신청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간을 대여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생활관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배산 실내체육관입니다. 익산시 여성농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이 토종 씨앗과 먹거리를 알렸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동 농촌 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 한마당을 열고 토종 씨앗의 생태와 특징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또 토종 농작물로 강정, 마늘 고추장 만들기 등 체험부스와 토종 농산물 장터를 운영해 토종 먹거리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12월 21일 배움 그리고 기억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 3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작은 음악회, 평생학습 전시관, 오감만족 클래스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삼기머니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랑원이 3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 10kg 5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사랑원은 장애인 권리 강화와 복지마을 형성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참기명과는 16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종호 전라북도 이통장연합회 회장이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배종호 회장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